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안동의 기묘한 수박밭.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절친 중 한 명은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보통 안동이라고 하면 종갓집 생각하시죠? 그 친구네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뒤뜰 등등 무지하게 큰 집 말이죠. 친구네 집엔 수박밭이 있었는데 방학 때 친구네 수박밭 일을 도와주면서 계곡에서 놀려고 2박 3일로 안동에 갔습니다. 낮에 수박밭에 일을 도와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종갓집 툇마루에 앉아서 먹는 수박 맛이란 완전 꿀맛이더군요. 일도 열심히 하고 배불리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여서 바깥 벨트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슬슬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소변이 너무 마렵더군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놨어야 하는데 집이 워낙 커서 모르겠더군요. 별채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 희미한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기가 많아서인지 평상 중간에는 향까지 피워놓으셨더군요. 제가 근처를 지나니 할머니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수박 좀 들고 가시게나. 그래서 저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중이라 소변을 보고 와서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안 먹을 거면 썩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갑작스런 호통에 놀라서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다행히 화장실이 보이더군요. 시원하게 소변을 누고 노부의 성의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러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까 했지만 또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잠을 자러 별채로 갔습니다. 여전히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다시 바로 잠들었고 아침에 친구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네 집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침을 먹으러 친구네로 돌아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젯밤 노부부가 앉아 계셨던 평상을 봤는데 그 자리엔 무덤 2개가 있더군요. 제가 어제 모기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향이었던 것입니다. 친구한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니 어제 제가 봤던 노부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일 거라고 하네요. 저 무덤은 집터가 있을 무렵부터 있었다는데 연락하는 친척들조차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노부부가 꿈에 나타났기에 결국 그 자리에 무덤이 계속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일인데 문득 그분들이 저에게 주려고 했다. 그 수박의 정체가 뭐였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집트 지하도시 미스테리. 미국의 유명한 최면이한가 드가 케이시는 1938년에 기록한 그의 예언에 전 세계는 1998년 약 3000년을 기다렸다. 이집트의 유명한 역사 기록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방이란 2만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자세한 역사와 기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 등이 벽에 쓰여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많은 문명의 전설에 등장했고 고대 이집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크고 기쁜 뉴스였습니다. 1997년 서방의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팀은 이집트 정부에서부터 닫혀있는 역사 기록방에 입구를 부숴서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1998년 7월에 인터넷과 TV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발굴 현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역사 기록방과 함께 허락이 되어 파들어간 유물로는 지난 80년간 찾았지만 발굴 허락을 못 받았던 오시리스의 지하 무덤과 전설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 확인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을 몇 달 앞두고 있던 1998년 3월, 인터넷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사 기록방은 1998년 1월에 이미 열렸고, 안에 있던 중요한 소장품들과 역사 기록 등은 모두 탐험가들의 나라들로 유출됐다. 역사 기록방의 입구는 1964년에 이미 찾았으나 이집트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1월에 열렸던 역사 기록방 안에는 부척 장신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가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 토론장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문을 들은 이집트 발굴팀의 대변인은 자신들은 아직 이집트에 도착도 안 했다며 그 소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역사 기록방이 열렸을 때 그 방의 존재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역사 기록방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역사 기록방을 발굴한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는 너무 오래된 탓에 모두 썩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미이라와 관이 있어야 하는 오시리스의 무덤 또한 텅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관이 누워있던 돌자국은 선명히 9피트 이상이었고 이는 오시리스가 장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았던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핑크스의 지하도시는 역시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탐험대가 모래 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의 지하 통행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구의 통로는 너무 작은 동물 정도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끝내는 밝혀지지 않은 수천 년의 역사와 비밀. 실제로 역사 기록방과 오시리스의 무덤은 1월에 이미 열렸고 그 안의 내용물은 누군가가 증발시켰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무덤을 탐험했다.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체를 먹는 꽃.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전 저희 집 근처 수로에 붉은 수련화가 피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붉은색은 제가 자연에서 보았던 붉은색들 중 그 무엇보다도 깊고 선명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이 꽃을 개발하고 나서는 모두와 함께 즐기기 위해 그 자리에 놔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방학 내내 전 매일매일 그 붉은 수련화 옆을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그 꽃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에 눈을 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제 눈에는 마치 수련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맥박에 맞춰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잎의 색이 점점 짙어져 까맣게 보이다가 눈을 깜빡이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수련만이 수로에서 유일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수련화였습니다. 단 하나의 특별한 나만의 꽃. 그날 이후 저는 밤새도록 뻔히약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수련화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련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느 시기에 피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집 뒤뜰엔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찌어찌 해서 그 수련을 훔쳐 내 연못에 옮겨 심는다면 그 수련은 전부 내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여름방학이 끝나기 2주 전, 저는 이 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수련의 뿌리를 따라갔습니다. 꽃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음을 졸이면서 말입니다. 전 뿌리가 수로 바닥에 묻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세심하게 뿌리를 드러낸다면 꽃은 제 것이 될 테였습니다. 수로의 바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았을 때 뿌리가 바닥이 아닌 옆으로 묻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양손으로 뿌리를 움켜쥔 뒤 벽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뿌리는 아주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전 흙을 파헤쳤지만 뿌리가 뽑히긴커녕 손가락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흙이 아니라
어떤 천의 종류 같은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포대자루가 수로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전 쥐고 있던 뿌리를 내려놓고 자루를 손으로 찢었습니다. 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와 입과 폐 속으로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곳엔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뿌리는 그의 목에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사리는 이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전 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꽃에 대한 꿈을 꾸었고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꽃은 점점 저를 좀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후 꽃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함께 말이죠. 전 그 수련이 어떻게 그런 독특한 색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남은 제 평생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 뿌리가 시체 안에 박혀 있는지, 어떻게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끌어냈는지 말이죠. 아직 그 과정을 재현해 보진 않았지만 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어렸을 적엔 몰랐었던 경찰의 사건 보고서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거든요. 이 마지막 한 조각이 제 목표를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수로 벽에 묻혔을 적, 그 시신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할 거니까요.